안녕하세요. 보수TV 오전인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 제목에 맞게 보험 N 소송이니까 보험금을 못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소송을 가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가야 되는지 비용 얼마 드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쉽고 빠르게 정리해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궁금하신 게 소송 실익, 즉 이기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소송 비용, 그리고 계약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게 궁금하시겠죠. 자, 첫 번째로는 소송 실익이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면책 공문 받고 진단서, 소견서, 자료들, 의무기록사본, 그리고 보험증권 이런 걸 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보실 거 아닙니까? 네이버에 보험 전문 변호사만 치셔도 쭉 나올 텐데 실제적으로 보험 전문 변호사가 수도권에 10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40, 50명이 됐다 좀 더 늘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6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중에 좀 다수가 보험사 쪽에서 편해서 일을 하는 보험 전문 변호사님도 많이 계시고 피해자 측에서 일하는 보험 전문 변호사님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께서 상담을 한 두세 군데, 세 군데까지 할 필요도 없고 한 두 군데만 해봐도 어느 정도 답은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상담 요청을 여러 군데 하시면 더 헷갈리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은 한 세네 군데 알아보고 있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상담해주는 입장에서도 조금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사람 심리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한 두세 군데 정도만 알아보시고 자료 보내고 소송 실익 얘기를 나눠보세요. 그러고 나서 마음에 드는 데를 선택하시면 되고, 그리고 소송 실익은 저희 같은 경우는 딱 받았을 때 자료 받아서 저희는 주로 메일을 좀 많이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메일이나 자료, 우편, 자료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우편으로 많이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받아서 검토하고 보수적으로 소송 실익을 안내 드리고 비용이나 이런 거 다 안내 드리면 그때 이제 판단하시는 거예요. 돈 들어가는 거 그때까지는 없습니다. 약정하기 전까지는. 그때 판단하시고 여기저기 얘기 들어봤는데 다 달라요.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한 두 군데 정도 추려졌다, 아니면 두 군데에서 판단이 안 선다 그러면은 서초동이 많으니까 서초동에 일정을 딱 잡아버려요. 하루에 오전 오후나 아니면은 2시간 정도 텀 두고 일정 딱 잡고 상담을 잡아요. 그래서 상담 잡고 상담 받아봤는데 어디로 해야 되겠다, 그날 약정 해버리시면 됩니다. 또 가면 되지. 그거 사실 솔직히 그날 가서 웬만하면 그날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변호사들도 한 사람만 보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약정하면 딱 결정이 어느 정도 쉽겠죠. 자, 그 다음에 소송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계약 조건, 비용 이런 게 궁금할 거 아닙니까? 이제 보험소송 같은 경우는 착수금이 330에서 550부터 시작을 하고 착수금에다가 성공보수 10%, 20%, 15% 이런 식으로 퍼센티지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성공보수 따로 약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비용은 인지송달료, 보험 사용료라는 건데 그건 이제 속가에 따라서 금액이 나눠집니다. 적게는 2, 30만 원부터 해가지고 몇백만 원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인지송달료랑 감정비용, 보험소송은 신체감정이라는 걸 꼭 가게 돼요. 신체감정 혹은 진료기록 감정. 근데 이게 대법원에서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비용을 올렸는데 한 진료가당 40만 원에서 80만 원 올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80만 원에다가 또 대학병원 감정 갔을 때 진료비는 또 비급여다 보니까 진료비도 비싸단 말이에요. 몇십만 원에서 1, 200만 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MRI 찍으면은 한 150만 원 정도 돼요.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그러면 MRI 안 찍는다고 해도 대략 인지송달료까지 해서 한 200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사실은 MRI를 찍으면 150만 원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신체감정 받으실 때 제가 다 따라가서 이제 최대한 진료비 적게 나오게끔 이렇게 도와드리고 어시스트 해드리는데, 대부분의 또 사무실에서는 이렇게 신체감정 갈 때 안 따라가는 사무실도 많습니다. 저희 자랑을 하자면 제가 다 따라가서 신체감정 같은 경우는 진료 들어가는 것까지 접수하는 것부터 다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거,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는데 하여간 그 정도 나온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착수금, 인지송달료, 감정비용, 이게 대표적인 비용이고, 그 다음에 성공보수 붙을 거고, 그 다음에 만약 패소하게 되면 조정을 해서 종결이 나게 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안 무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완전히 패소하게 되면 이제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물으셔야 돼요. 적게는 2, 300,
소가가 크면은 뭐 7, 800, 1000만 원 이런 식으로도 점점 올라가니까 그거는 소가에 따라서 올라간다는 거, 회수시 리스크까지 감안을 하셔서 소송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뭐 저희 시스템을 말씀드리자면, 보험 소송은 보험사라는 쉽게 말해서 돈을 받을 때가 채권이 확실하게 확보가 돼 있는 사건들은 저희가 착수금도 안 받고는 진행해 드리는데, 대신에 착수금이 안 받게 되면 변호사님은 받은 게 없으니까 어떻게든 돈을 더 많이 받아야 성공보수를 그만큼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착수금은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이건 변호사님하고도 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얼마든지 유동성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협의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면 사실 제일 민감한 부분이 성공보수가 몇 프로냐, 어느 게 정도가 적정하냐 이건데, 소가가 3천만 원에 10%면 300이에요. 그리고 3억에, 만약 소가가 3억일 때 10%면 3천만 원이에요. 그런 소가라든지 난이도에 따라서 이 성공보수는 많이 변동이 있으니까 10%만 받겠다 이런 데도 있을 겁니다. 성공보수는 너무 깎으려고 하지 않고, 아니 변호사가 솔직히 자기 본인도 돈을 벌려면 많이 받아줘야 그만큼 돈을 버는 구조라고 하면, 그렇게 성공보수는 어느 정도 적정하게 걸어야 동기부여가 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너무 그거를 막 적게만 계약하면 최고다라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소송의 질을 보장해주는 변호사인지, 그리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지, 그 다음에 얘기해봤을 때 어느 정도 신뢰가 되고 하는지, 이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뭐 이런 거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성공보수인 겁니다, 사실은. 근데 착수금은 낮추고 성공보수는 높이는 게 사실 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제 주변 지인이 소송을 간다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하라고 전 권유를 해요. 그런 부분은 정해진 건 없지만 뭐 10%, 뭐 15%, 20%, 30% 뭐 이런 식으로 난이도라든지 그런 소가에 따라서 조정이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비용이라는 건 어느 정도 해결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어떻게 처리되는 거냐. 보통 약정을 하게 되면, 약정을 하고 첫 길 잡히는 데까지 한 4개월, 5개월 정도 최소 걸려요. 상대방도 변호사 선임하고 서면 내고 뭐 서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이 바로바로 날짜 잡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보통 그 정도 걸리고, 첫 길 잡히고, 신체감정이 보험 소송에서는 제일 오래 걸립니다. 의료파업이다 코로나다 해서 신체감정이 엄청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신체감정만 빨리 끝나면 보험 소송도 빨리 끝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4개월 정도 됐을 때 잡히고 신체감정이 6개월에서 최소 8개월 걸린다고 치면, 그리고 신체감정이 끝나고 나서 한 두세 번 정도 더 길 열리고 하는 거 따져보면 한 1년 반 정도 보통 잡으셔야 될 거예요. 소요되는 기간은. 여기서 물론 조금 더 소송 기간을 줄이는 스킬은 또 따로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송을 갔는데 만약 이겼어요. 완전히 승소가 있고 뭐 부분 승소가 있고 한데, 완전 승소하게 되면 상대방 변호사한테 변호사 비용도 청구할 수 있고요. 뭐 감정 비용이나 비용도 일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냥 주세요 하면 주는 게 아니라 이것도 또 소송을 해야 돼요. 또 그걸만 따로 판단하는 판사님이 또 따로 계세요. 그래서 또 소송을 해서 그 소송 비용도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뭐 1심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이제 보험사가 항소할 수도 있잖아요. 억울하다고. 그러면 항소 가게 되면 2심을 또 따로 해야 되는데, 약정이 있으니까 2심도 그냥 공짜로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2심도 엄연히 또 다른 소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정을 또 새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을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소송에 있어서는 1심을 이겨놔야 2심에서도 뒤집힐 가능성이 뭐 통계학적으로 뭐 낮기 때문에 1심을 이겨놓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1심을 이긴 변호사가 그대 이어서 하는 게 아무래도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이제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느냐. 근데 만약에 1심, 2심 이긴 판례를 가지고 뭐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보험사는 잘 없어요. 왜냐, 1, 2심을 자기네들 전대 대법원 간다고 뒤집힐 가능성이 또 낮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불리한 대법원 판례를 절대 안 남기려고 합니다. 이런 흐름으로 이제 뭐 1심, 2심, 3심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판결이 나면 2주 이내 항소하게 돼 있는데, 뭐 이런 자세한 거는 뭐
알아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요거는 뭐 승소하게 된 다음부터 스토리는 크게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요 정도까지만 영상을 보셨으면 뭐 소송, 뭐 민사가 대부분 다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소송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채널을 구독하시거나 보시는 분들이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나중에 한번 이런 게 있었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 과연 이대로 좋은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금융감독원이나 소보원에 민원을 넣었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상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